평생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온 68세 박영수 씨.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언제나 형제들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그에게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이 홀로 떨어집니다. 형제들은 각자의 사정을 내세우며 하나둘 발을 빼고 결국 영수 씨만이 8개월간의 긴 간병 여정을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외로움과 원망, 그리고 깨달음이 교차하는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보게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박영수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1957년 봄, 보리가 파랗게 익어가던 시절에 태어난 그는 5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첫째 형 영철이 71세, 둘째 누나 영희 69세, 그리고 영수 아래로 넷째 동생 영미 66세, 막내 영호 64세까지. 부모님은 농사로 5자식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집안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영수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싸우면 중간에서 화해시키고 부모님이 힘들어하시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등을 두드려드렸죠. 어머니 김순자 씨 1933년생, 92세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수가 제일 속이 깊어.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마음씨가 고와. 나중에 이 녀석이 우리 가족 기둥이 될 거야. 당시에는 그저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말씀으로만 들렸지만 이것이 영수 씨 인생의 운명을 예고하는 복선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수 씨가 20살이 되던 해 집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형 영철은 서울로 올라가 작은 인쇄소에서 일을 시작했고 둘째 누나 영희는 부산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영수는 안동에 남아 부모님을 도우며 지역 소규모 건설회사에 취직했죠. 넷째 영미는 공부를 잘해서 사범대학에 진학했고 막내 영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수 씨의 특별한 역할이 시작됐습니다. 명절이면 흩어진 형제들이 안동에 모였는데 준비는 항상 영수 씨와 부모님의 몫이었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방 정리까지 영수 씨는 불평 한 번 없이 도왔습니다. 영수야, 너 혼자 너무 고생하는 것 아니냐? 부부인 최말순 씨가 걱정하면 영수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족인데 뭘. 부모님께서 좋아하시잖아. 형제들이 모이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됐습니다. 아버지 박기찬 씨 1930년생, 95세는 여전히 나는 100살까지 살 테다 며 호탕하게 웃으셨지만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거나 금방 전에 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잦아졌죠. 영수 씨만이 이런 변화를 유독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2024년 추석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며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부인은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라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영수 씨는 3년 전 은퇴한 후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죠. 형제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영철 형은 인쇄소를 조금씩 키워서 이제 제법 규모 있는 사업체가 되었고 부산의 영희 누나는 며느리와 손자들을 돌보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구의 영미는 교사로 퇴직한 후 자원봉사에 열심이었고 안동의 영호는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영수 씨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의 복선은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작은 이상 증상들을 체크하는 것도, 병원 예약을 잡고 모시고 가는 것도 모두 영수 씨의 몫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영수가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영수가 시간이 있으니까라며 자연스럽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는 정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화요일 아침,
영수 씨는 텃밭에서 김장용 배추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기른 배추들이었죠. 그때 급히 달려온 부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안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셨고 아버지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가족분들이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낙상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도 있고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버님도 당뇨 합병증이 심하게 진행됐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투석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고 시력도 상당히 나빠지셨네요. 혼자서 일상생활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수 씨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런 일이? 급히 형제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사흘 후 5남매가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의료진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두 분 모두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상시 돌봄을 해주셔야 하고 요양원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첫째 형 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서울에서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사업이 어려운 시기라 며칠씩 안동을 비울 수가 없어. 그리고 나이도 나이고. 둘째 누나 영희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상황이 좀. 큰 며느리가 갑상선 수술을 받아서 회복 중이라 손자들까지 내가 봐야 하는 상황이야. 부산에서 안동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넷째 영미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언니, 나는 작년에 허리 디스크 수술 받은 거 알지? 아직도 무거운 건 못 들어. 간병은 정말 무리야. 의사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모든 시선이 막내 영호에게 집중됐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는 아직 애들이 대학교, 고등학교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공무원 월급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병원비까지 감당하기가. 그리고 우리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서 결국 모든 시선이 영수 씨에게 집중됐습니다. 병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첫째 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제일 가까이 살고 있고 은퇴해서 시간도 있으니까 내가 맡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물론 병원비는 우리가 나눠서 낼게. 그리고 가끔씩 교대로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 영수 오빠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는 멀리 있어서 매일 올 수도 없고. 영미가 동조했습니다. 형이 워낙 부모님께 효성스러우니까 잘 부탁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막내 영호의 말까지. 영수 씨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왜 나만? 나도 내 가족이 있고 내 생활이 있는데.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 어머니의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영수가 우리 가족 기둥이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어머니와 혼란스러워하시는 아버지를 보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영수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영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게. 형제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영수 씨의 8개월간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몇 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간병 생활은 영수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영수 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아버지는 당뇨로 인한 시력 저하와 신장 기능 악화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씻고 병원에 도착해서 부모님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아침 식사를 도와드리는 것부터였죠. 어머니는 식사를 거부하시는 날이 많아서 한 숟가락 드릴 때마다 애원하듯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엄마, 맛있는 미역국이에요. 옛날에 저희들에게 끓여주시던 그 맛이에요. 조금만 드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영수 씨를 낯선 사람으로 보시며 당신 누구야? 왜 자꾸 나한테 뭘 먹으라고 해? 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 씨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투석으로 인한 피로와 통증으로 예민해지셨습니다. 영수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노?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며 한탄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아버지를 달래며 아버지, 좋아지실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작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누군가는 얼굴을 비쳤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전화는 자주 걸려왔습니다. 영수야, 수고 많아. 부모님 상태는 어때? 많이 힘들지?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요양원은 알아봤어? 오빠, 병원비는 얼마나 들어? 우리가 보태줄게. 형, 내가 이번 주말에 갈게. 조금이라도 도와줄게. 하지만 실제로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수 씨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이라도 와서 몇 시간만 부모님을 돌봐달라는 것, 자신이 잠깐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특히 힘들었던 것은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집에 가야 해 아이들이 기다려라며 일어나려 하셨고, 아버지는 투석으로 인한 통증과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영수 씨는 병실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도 항상 한쪽 귀를 열어둬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어느 날 밤, 극도로 지친 영수 씨는 병원 복도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형제들은 편하게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텐데 나만 왜 이래야 하지? 분노와 원망, 그리고 자책이 뒤섞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불효자인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어느 밤 영수 씨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10살 때 장염에 걸려 사흘밤을 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한숨도 자지 않고 영수의 이마에 찬 수건을 계속 갈아주셨죠.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 마. 금방 나을 거야. 그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를 이제야 영수 씨가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의 건강마저 돌보지 못했습니다. 체중은 10kg이나 빠졌고 허리와 무릎이 아팠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부인 말순 씨는 집에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고 손자들과의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몸 좀 챙겨요. 이러다가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부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영수 씨는 조금만 더 버텨보자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영수 씨를 알아보시는 순간들, 고맙다. 우리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라며 손을 꼭 잡아주시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영수 씨에게는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간병을 시작한 지 8개월째 되던 2025년 7월 어느 날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며칠째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하시고 의식이 오락가락하셨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수 씨는 급히 형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당장 오기 어렵다는 답변들이 돌아왔습니다. 영수야, 지금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내가 내일 아침 첫 차로 갈게. 하루만 기다려줘. 오빠, 손자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왔어. 나도 내일은 꼭 갈게. 형, 나는 오늘 밤에라도 갈게. 지금 당장 출발할게. 하지만 결국 차가 고장났다며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11시 43분 영수 씨가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있던 것은 영수 씨뿐이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영수 씨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충격으로 아버지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영수야, 내 차례인가 보다. 어머니가 부르시는구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급속도로 쇠약해지셨습니다. 한 달 후인 9월 아버지 역시 영수 씨의 품에서 마지막을 맞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곁으로 가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와서 상주 역할을 함께 했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의 긴 시간은 오롯이 영수 씨의 몫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말했습니다. 효자들이 많아서 부모님이 편히 가셨네요. 아들들이 정말 잘했어요. 하지만 영수 씨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뒤늦게나마 고마워했습니다. 영수야,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노. 오빠 덕분에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좋은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어. 정말 감사해. 형, 미안해. 나도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말들이 지난 8개월의 외로움과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영수 씨는 홀로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가족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5남매가 함께 찍은 사진들, 부모님이 젊으시던 시절의 모습들이 아련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10살 때 장염으로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간병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50년 후 자신이 어머니께 돌려드릴 사랑의 예고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수 씨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자주 하셨던 말씀, 영수가 우리 가족, 기둥이 될 거야 라는 것이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예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언대로 자신이 살아왔다는 것을. 형제는 많았지만 간병은 결국 영수 씨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무게는 누구도 대신 져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영수 씨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직도 가끔 병원에 가면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감사함이 더 큽니다. 부모님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그 소중한 시간을 누구보다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형제는 많았지만 간병은 결국 한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수 씨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영수 씨는 가끔 부모님 묘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버지,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중재자 역할을 좋아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어지는 거였네요. 영수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삶이 보여준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줍니다. 혈연이라는 것이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꺼이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기둥이라는 것을 영수 씨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영수 씨는 여전히 안동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간병으로 인해 몸은 많이 상했지만 마음은 더욱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손자들이 찾아올 때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할아버지가 배운 건 이거란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 있어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형제들과의 관계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각자의 사정을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수 씨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영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거야. 형제들은 이제 자주 영수 씨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합니다. 영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마도 영수 씨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조건이 아닌 사랑으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는 많았지만 간병은 결국 나 혼자였다는 그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